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기본간호학2 김경순입니다. 우리 교재와 필기도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1, 2주차에 이어서 학습 목표 연결해서 볼게요. 이번 3주차에서는 토약 중에서 피내 주사 그리고 피하 주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는 경구토약에서 배웠죠. 경구토약에서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약이 입을 통해서 혀 밑에서 설하에서 흡수되던 볼 점막에서 흡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경구토약이었어요. 입을 지나간다, 지나친다, 경구토약. 그러면 이번 주차부터 시작되는 것이 비경구토약이에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죠. 피내 주사, 피하 주사.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영상이 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사진도 조금 들어갈 거고, 제가 임상에서 겪었던 내용들, 그런 실사례들을 이제 들려주면서 조금 재미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 실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기본간호학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앞에 이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실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난 주차도 페이지가 앞에 있다가 뒤에 갔다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차에서도 그런 식으로 피내 주사를 하고 그리고 피내 주사에 대한 실습 부분 그리고 피하 주사 설명하고 피하 주사에 대한 실습 부분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사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전에는 경구토약이었고 근데 이제 주사에 대해서는 주사기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사는 또 주사기 시린지가 있을 거고 앞에 바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사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사는 약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사기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약물이 앰플 모양이 있고 바이알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익힐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내 피하 주사의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차, 주의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방된 약물의 용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3학년 그리고 4학년 이렇게 돼도 계속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피내 주사를 할 때 우리가 AST라고 해서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용량 얘기가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알러지 테스트에 대한 그런 희석액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들어져 있는 약물에 일단 바이알이라는 이 약물에 가루로 되어 있는 바이알의 파우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생리식염수 또는 증류수를 넣어서 안에 용액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0.1cc를 빼서 나머지 0.9cc를 믹스해서 희석해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두 번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을 버리고 또 그 남아있는 0.1cc에다가 또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두 번을 희석하게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알러지 반응에 이제 예민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그 알러지 반응이 심각한 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나필락시스 셔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붓고 갑자기 숨을 못 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죠. 결국은 심하게는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희석해서 넣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상에서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간호사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제가 지난 학기에 실습 지도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선생님이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안티를 할 때 어떻게 희석해요?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답을 했겠죠. 근데 이제 학생은 지금 나와 있는 EBP에 대해서 이제 두 번 희석해서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거기 선생님은 틀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이제 실습 컨퍼런스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장 지도자랑 얘기를 이렇게 해서 지금의 EBP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상에서도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현재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호사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만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EBP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아셔야지 밑에 이제 새로운 신조를 가르치던 아니면 학생 간호사들이 와서 또 교육을 하던, 학생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신규 간호사거든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는 자기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그래도 막 가르쳐 주고 싶어서 열의를 가지고 많이 하지만 조금 틀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피내 주사부터 나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교재 준비하겠습니다. 네, 교재 556페이지 펼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서 볼게요. 비경구 투여. 네, 조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이 조금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오랄이었죠. 경구. 그리고 오랄 메디케이션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목을 통해서가, 입을 통해서가 아닌 비경구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렌테랄 메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그 중에서 비경구 투약은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는 흡입도 있었고 막 그 외의 것도 있었지만 주로 우리가 임상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피내, 피하, 근육, 정맥내 주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어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트라더마라고 해서 ID, 서브큐타니스라고 해서 SC, 그리고 근육은 인트라머스큘라로 해서 IM, 그리고 정맥은 인트라비너스라고 해서 IV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ID랑 SC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인트라더마. 네, 지금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죠? 인트라더마 ID, 그리고 서브큐타니우스. 네, SC.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이런 비경구 투약은 경구 투여보다 흡수가 빠르고 한 번 투여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사는 침습적이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셉틱하게 해야 된다. 무균술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비경구 투약은 어떻다? 한 번 들어가면 빼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경구 투약은 한 번 들어간 거를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리게이션. 이리게이션이 세척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쏟고 돈에 쏟고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을 수 있으면 안 되지만 수면제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제초제를 먹고 네,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죠? 그 물 1리터짜리 이게 1000ml잖아요. 걔를 10개를 이리게이션을 해요. 그래서 10병을 이제 안에 레빈 튜브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콧줄 A 튜브를 끼워서 안에 이제 그 10개를 희석해서 다 씻어서 위세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위세척을 해서 하는 거는 그래도 씻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비경구 투약은 한 번 들어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혈관 속으로 들어갔고 내 피부 밑에 진피층으로, 피하지방층으로, 근육층으로 일단 몸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다시 내보내는 건 쉽지가 않죠. 들어갔다가 몸에서 대사돼서 소변이라든가 땀이라든가 다른 것 쪽으로 배설되기는 하지만 이미 몸으로는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측면에 걸리는 거죠, 간호사들한테. 그래서 반드시 처방에 따라서 AST를 해야 되는 게 이 지금 피내 주사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처방이 나면 항생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하시오, 이렇게 처방이 납니다. 그러면 그 항생제, 그 약을 가지고 희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는 2번을 희석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희석한 것을 이제 이 팔 안쪽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서 팔 안쪽에 주사를 놓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아픈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피부에다가 회를 포 뜨듯이 그 위에다가 얇게 0.1cc 정도에 되는 용액을 넣고요. 그리고 0.5cm 정도가 이렇게 약물이 살에 퍼지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약물이 들어갈 때 다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맥 주사가 더 아프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런 비경구 약물 중에서 제일 아픈 주사가 이 피내 주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왜 아픈지를 알 거예요. 모양이. 네. 그렇게 해서 얘들이 침습적 절차이므로 바늘을 꼽는 거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균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 씻기부터 시작을 해서 비누로 물 세척을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한테 가서도 이렇게 소독 젤리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할 때 알코올솜으로 또 닦고 해야 된다는 무균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술기에 대해서는 이론하면서 또 옆에서 또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비경구 투약을 하기 전에는 주사기를 일단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근데 주사기를 봤지만 이 주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건 알지만 이게 크기라든가 바늘 굵기라든가 바늘이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면 바늘 직경이 작아진다든가 어떤 것들이 좀 찔렀을 때 덜 아픈다든가 이런 걸 알아야지 환자한테 적용할 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이 바늘에서 100kg 되는 환자와 그리고 암 말기에 있는 환자여 갖고 뼈에 살이 조금밖에 안 붙어 있어요. 그걸 보넨 스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피골이 상습했다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피부 피하 조직 이게 지금 두께가 달라요. 그럴 때는 어떤 바늘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우리 간호사들이 이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냥 FM대로 나와 있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이 환자한테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긴 바늘을 해요. 긴 바늘이 이 피골이 상접한 암 환자한테 찔러요. 그러면 뼈에 닿는다는 거죠. 그거를 피하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번 시간에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주사기를 알아야 되고 주사 바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러면 이 필요성을 알았으니까 이제 주사기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주사기는 시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린지 이렇게 많이 써요. 약으로 이렇게 시린지에는 1cc부터 해서 50cc까지 큰 거는 이렇게 보통 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이 시린지는 주사 바늘 연결 부위, 팁, 눈금이 있는 외관, 바렐, 외관 안에 들어있는 내관, 플린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해서 볼게요. 주사 바늘 연결 부위가 여기죠. 연결 부위. 네, 이 부분이 팁이겠죠. 팁. 그리고 이 외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여기 외관. 얘가 바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관은 어딘 거죠? 이 하늘색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쭉 해서 이 내관. 얘는 플랜저. 그래서 플랜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사는 팁, 그리고 바렐, 플랜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얘를 왜 알아야 되냐 하면 만질 수 있는 부분과 만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 멸균, 비멸균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약물이에요. 약물. 이 약물은 환자 혈관 속으로 들어가든 근육 속으로 들어가든 피하로 지금 약물이 들어가야 돼요. 피내랑 이번 시간에 배울 것지 피내랑 피한데 이렇게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멸균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냐 하면 주사기 외관의 바깥쪽, 내관의 손잡이 부분, 요 손잡이 부분 바깥쪽. 네, 그림 보이시나요? 이 손잡이 부분과 바깥쪽만 우리가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렇게 주사기 바늘을 들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끝부분, 이 부분이랑
요 부분만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약물은 닿지 않도록.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주사기 연결 부위, 외관의 안쪽, 내관 기둥, 바늘은 어떤 비멸균될 것과도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주사기는 이렇게 팁이랑 바렐이랑 플랜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주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림 16-15에는 뭐냐면은 이제 주사기 종류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시린즈, 주사기를 시린즈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사기 시린즈, 이게 3cc 시린즈. 보면은 3cc 시린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100유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는 1cc 시린즈 모양이거든요. 그래도 1cc 시린즈 모양이에요. 나중에 영상 보면은 조금 이 감이 올 건데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조금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포커스는 뭐냐 하면요, 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미님 아니면 미리리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는 지금 유니트라고 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cc는 cc는 밀리리터로 같이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3ml는 3cc 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3cc 시린즈고 얘는 1cc인데 1cc 시린즈 중에서 이 100유니트 이 주사기가 인슐린 주사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는 100유니트의 인슐린 주사기는 1ml에 100유니트의 눈금이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100유니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 20, 30에서 100유니트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시린즈가 있는데, 임상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1cc 시린즈라고 하면 0.1, 0.2에서 1cc 시린즈 1까지가 적혀 있겠죠. 거기에는 0.1이 되어 있고, 걔를 옆으로 돌리면 이 100유니트라고 문구이 적혀 있는 시린즈가 같이 혼용해서 적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습실에서는 이게 아예 인슐린 주사기라고 해서 얘만 적혀 있는 시린즈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회사에 따라서 인슐린 주사기 1cc 그냥 일반적인 주사기를 같이 들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을 조금 더 아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중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인슐린 잴 때는 과터 시린즈에서 뒤로 돌려서 100으로 적혀 있는 중에서 유닛들을 보고 재면 되고, 1cc 시린즈에 있는 쪽을 보면 뭐 0.1cc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를 우리 AST 알러지 테스트 할 때 이 주사기를 사용해도 되고,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한 실수거든요. 이 100유니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5유니트를 이제 인슐린 주사를 주시오, SC로 주라고 닥터가 오다가 났어요. 그러면 5유니트는 어느 정도냐 하면 완전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요 정도예요. 5유니트. 네. 그런데 이 뒤쪽으로 아까 그 1cc 시린즈에 돌리면 0.5cc라는 게 뒤쪽에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0.1부터 적혀 있으니까 이 정도가 0.5cc가 되겠죠. 이게 1cc 시린즈면 이렇게 1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근데 이 간호사가 이 cc에 대한 거를 이제 보고는 5유니트를 주라고 했는데 0.5cc를 준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50유니트를 주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거의 13년을 수술실에서 있었는데요. 저는 거의 스크럽 쪽에서 아예 근무를 하다가, 제가 스크랍이랑 마취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마취가 간호사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어떤 그런 큰 실수 때문에 해고가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기본 간호학에서 나오는 지식인데 이 부분을 놓쳤던 거죠. 그래서 5유니트를 주라고 하면 요만큼을 줘야 되는데, 보이시죠? 그림? 이만큼을 준 거예요. 엄청 많은 용량이 환자한테 투여된 거예요. 인슐린이. 그래서 환자가 당뇨 환자예요. 그러면 당이 높아서 인슐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당을 완전 떨어뜨린 거죠. 거의 60에서 50 정도로 BSD가 체크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환자가 슉 정상까지 와갖고 거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호사가 줄 때 이거를 시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 2학년 때 제대로 안 배운 거죠. 2학년 2학기 때. 아, 이 주사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배웠구나. 그래서 이거는 완전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cc 시린지에는 일반적인 1cc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주사기에는 100유닛이라고 이제 이 수치가 나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주사기는 100유닛의 인슐린 주사기는 1ml에 100유닛의 눈금이 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은 또 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 그래서 이 펜은 인슐린을 투여할 때마다 새로운 바늘을 부착하고 다이얼을 이용하여 용량을 조절한 다음 바늘을 주사 부위에 삽입하고 버튼을 눌러 인슐린을 투여한다. 말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슐린 펜 이거를 임상에 가면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펜입니다. 이게 인슐린 펜이에요. 그림 16-17. 네. 16-17 하기 전에 16-16에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인슐린 주사기는 보통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100유닛가 이 주사기예요. 인슐린 주사기. 근데 그 인슐린 주사기에서 50유닛 주사기도 있고요. 30유닛 주사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5유닛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앞에 있는 5유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50유닛에서는 10유닛을 주시오 하면 여기서 주는 거고요. 근데 거의 자주 쓰는 거는 이 주사기다. 네. 근데 이거를 인슐린 주사기라고도 하고 만도 시린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인슐린 시린지, 만도 시린지. 그리고 이것이 혼용돼서 이게 반대편에는 1cc 시린지에 눈금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다. 예. 그래서 임상에서 보시면 아, 이게 인슐린 주사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펜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펜은 보시면 여기가 펜 뚜껑,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게. 그리고 이 펜 뚜껑을 뚜껑을 빼고 나면 이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가 버튼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돌리면 이 용량이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가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처방대로 돌려서 이 부분을 누르면 약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시린지랑 같은 내용이에요. 시린지에서 아까 플랜지라고 한 뇌관이 있었죠. 뇌관을 누르면 그 약이 환자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뇌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환자 몸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하면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이제 이 뚜껑을 벗기고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앞에가 고무마개가 있고 카트리지가 있고 카트리지 뭐 스케일이 있고 여기 주입 용량 선택 손잡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몇 밀리리터 뭐 몇 유닛들을 주라고 하는 거고 주입 버튼은 그 주사기의 플린즈에 해당되는 이 버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회용인 거예요. 일회용. 그래서 일회용이 한 박스에 한 50개가 들어 있거든요. 50개. 걔는 EA라고 씁니다. 몇 개. 50개가 들어 있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요 앞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50개를 교체한다는 거는 이 환자한테만 이걸 쓰는 거예요. 그 환자가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이 이거 2개가 났어요. 이 인슐린 펜을 2개가 났으면 이 2개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요양병원에 있던 이제 만약에 그 환자가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오다를 받아서 그거를 사왔어요. 근데 환자는 대학병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에 있겠죠. 항암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요양병원에 있으면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간호사실에. 그러면 간호사실에 갖고 오면 누구누구 환자 이름을 적고 그리고 2개를 갖고 왔으면 2-1, 2-2라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지금 쓰게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오다가 날 거예요. 인슐린을 뭐 몇 유닛들을 뭐 주라고 이렇게 SC로 주라고 이렇게 그 처방이 나면 한 번 할 때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얘 보호 필름을 벗겨요. 이 보호판을. 벗기고 나서 이 부분 연결되는 이 고마개에다가 얘를 돌려요. 슬래시 모양으로 돌려서 끼워요. 끼우고 난 뒤에 얘는 다 프로텍트예요. 외부 바늘 뚜껑
내부 바늘 뚜껑. 왜냐하면 이 바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자한테 줄 때는 이 뚜껑들 2개를 벗기고 알코올로 닦고 환자한테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인슐린 펜입니다. 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워요. 직접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실습할 때 이런 건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뭐냐 하면은 바늘이거든요. 바늘. 주사기 연결 부위, 아까 팁 부위였잖아요. 팁 부위에 보면 A에는 이렇게 나선형으로 슬래시 방향으로 해서 돌리게 되어 있어요. 돌리게 되어 있고 얘는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루어락 또는 넌 루어락 해서 바늘이 쉽게 빠지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연결 부위에 나선형 홈이 있어서 돌려야만 바늘이 분리된다 해서 나선형 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 바늘이 분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야지만이 되는 게 A고요. 이렇게 나선형 홈이 없는 것이 B. 그래서 넌 루어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에는 이런 형태가 있어요. 네, 연결 부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모르면 또 왜 주사 바늘이 안 빠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튜버클린 주사기는 좀 전에 아까 인슐린 주사기 1cc 이제 주사기는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튜버클린 주사기도 그 1cc 해당되는 여기인데 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튜버클린 주사기는 저도 임상에서는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내과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2자리 숫자까지 표시되어 있는 거는 튜버클린 주사기구나 해서 우리가 할 때 결핵 주사입니다. 결핵 주사 할 때 튜베클린 용액을 투여를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되어 있는 주사기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린지에는 1cc에서 거의 이제 50cc까지 시린지가 있다고 했고, 근데 여기 보면은 팁이 달라요. 이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은 뭐냐 하면은 세척, 우리 이리게이션 할 때 우리 위세척 한다고는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L튜브에 연결되는 요 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관장용 시린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척용 시린지, 관장용 시린지. 그래서 이런 60cc 시린지의 주사기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린지에 대한 내용 일단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근데 이 시린지가 지금은 이 바늘이랑 앞에가 아까 나선형 모양으로 되던 그냥 넌 루어락으로 되던 이렇게 분리되게 돼 있는데 이게 또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약이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주사기거든요. 여기는 일단 여기가 지금 분리되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로 되어 있는 주사기에 대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독감 예방 접종 주사. 신종 플루랑 같이 되어 있는 독감 예방 접종 주사가 있거든요. 그 그림을 잠시 가져오겠습니다. 네, 픽사베이라는 이 링크에서 무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 그림을 가져오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쓰는 시린지를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네요. 2cc 시린지. 2cc 시린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뭘까요? 네. 5cc 시린지. 여기는요. 네. 보통 얘는 20cc 시린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넉넉하게 22까지 표시는 되어 있네요. 이렇게 시린지는 2cc, 5cc, 20cc. 근데 우리가 임상에서는 3cc 시린지, 여기 지금 2cc가 3cc 시린지로 많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인슐린 주사기는 1cc 시린지 우리 봤었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이제 지금 시린지를 몇 cc 시린지를 쓰고 있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에 대한 것은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조금 보고 갈게요. 네, 바늘이 어때요? 바늘이 길이가 좀 다르죠. 길이가. 네, 그리고 바늘의 팁이 어때요? 여기가 사면이에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해서 이렇게 잘려져 있고요. 그리고 어때요? 색깔이 달라요. 얘는 녹색, 얘는 회색, 얘는 거의 연한 핑크색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색깔에 따라서 게이지가 딱 그 게이지라고 하면 사이즈거든요. 우리 그 ISO라고 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나와는 게이지가 있어요. 몇 게이지 이렇게 있는데 사이즈가 딱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때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 차까지는 그 색깔들이 다 똑같았어요. 회사별로. 근데 지금은 회사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별로 외우라고 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정확하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입사하게 되면 그 병원에 들어오는 회사에 따라서 우리가 경구투약 할 때 상품명, 회사명 했죠. 타이레놀 펜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따라서 이 시린지의 색깔을 기억해 놓는 게 일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통 이 녹색이 22게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시린지라고 하고 얘들은 니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다음 주차 그 다음 주차에 배우는 IV 정맥 주사할 때 하는 안지오 니들이거든요. 네, 그때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사는 일단 눈으로 이제 익혀주시고 다음 그림에 보면 우리 이게 뭐냐면 인슐린 주사 아까 펜형 했었죠. 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그 필름을 뗀 상태에서 여기가 나선형 홈이에요. 그 나선형 홈에 따라서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바늘을 세팅을 했고 여기 앞에 있는 프로텍트 뚜껑을 두 개를 다 분리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거를 돌려서 여기에 오다에 따라서 뭐 몇 유닛들을 주고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이 바늘에서 환자 몸에 인젝션을 하게 되는 거죠. 하고 난 뒤에 환자한테 할 때는 알코올로 닦고 인젝션을 하고 그대로 얘를 씌워둡니다. 그리고 이게 용량이 많잖아요. 환자한테 한번 들어갈 때 뭐 5라든가 뭐 6 정도 뭐 이렇게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남는 거를 계속 뭐 2주라든가 한 3주 정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덮어놨다가 다음에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필름을 제거하고 여기 세팅해서 환자한테 놓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면 또 이 인슐린 쓰는 거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이게 인슐린 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펜만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슐린 펜뿐만 아니라 호르몬 주사, 여성형 호르몬. 그래서 우리가 불임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 늦게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불임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성 그런 불임센터에서 가면은 이제 난자가 잘 나오게 배란이 잘 되게 하는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 주사도 이렇게 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C 우리 피하 주사 배에다가 맞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펜들은 인슐린도 있고 호르몬 주사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니들 바늘과 이 주사기 시린지가 같이 통으로 하나로 연결된 게 있어요. 이게는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우리가 보는 독감 주사예요. 독감 주사. 그래서 지금은 사과 맞고 있더라고요. 지금 뉴스에 보니까 벌써 사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독감 주사에는 신종 플루까지 같이 다 이 바이러스들 다 되는 백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세팅되어서 멸균대에 서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용, 성인용 소아용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어서 용량이 좀 다르겠죠. 성인은 조금 양이 더 많을 거고 소아는 조금 더 양이 적겠죠. 그래서 한 번에 놓고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모양은 똑같죠. 주사기 이제 발일 부분이고 이게 플린저 내관 부분이고 여기는 이 고무마개를 떼면 바로 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늘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 사면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죠? 네, 팁 부분. 그리고 사면이 잘 돼 있어서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게 약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이 보통은 위로 가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내 주사 할 때도 이 사면이 위로 가게 해서 해야지 환자가 안 아프거든요. 그런 부위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1cc, 2cc, 한 10cc 정도 되는 주사기인 것 같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회색
빛이 나는 니들이고요. 병원에 따라서 게이지는 게이지 크기는 확인하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바늘의 사면. 그래서 여기 바늘에 보면 여기서 알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14에서 27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 숫자가 커지면 직경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겠죠. 네, 시험에 나오고 우리가 임상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14게이지는 어때요? 완전 수도관 같이 굵습니다. 그리고 27게이지는 어때요? 완전 가늘죠. 그래서 이런 바늘로 맞으면 덜 아프겠죠. 네. 그래서 숫자가 커질수록 직경은 작아진다.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이지 숫자가 커질수록 직경은 작아진다. 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이렇게 얇은 걸로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꺼운 거는 어떨 때 하냐? 그럼 예전에는 이렇게 16, 18게이지는 거의 수술용이었어요. 수술할 때는 왜? 출혈이 많이 되겠죠. 그럼 응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죠.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수혈을 해야 돼요. 수혈과 피도 넣지만 이제 우리가 수액도 넣어요. 네, 수혈이라는 거는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구라고 하는 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혈장 성분이 더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수액을 빨리 넣어주려고 하면은 이 굵은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수혈할 때는 그 혈구 성분이 옛날에는 18게이지 이상 되는 이렇게 가는 바늘로 쓰게 되면 이 혈구 성분이 깨어진대요. 깨져서 안에 들어가도 효과를 못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EBP에서는 22게이지까지 이 혈구 성분이 깨지지 않고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수혈하는 바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게이지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술 오면은 반드시 18게이지를 잡아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들은 혈관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노인 같은 경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뭐 부러지거나 정형외과적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뭐 맹장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18게이지를 못 잡는 경우에는 제가 수술실에서 이제 관리자로 있을 때는 네, 그러면 22게이지까지 최대한 이제 라인을 잡아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2게이지까지는 가능하고 그런데 만약에 완전 메이저 수술인 경우에 출혈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수액도 빨리 그만큼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굵은 바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팔다리 쪽에는 이제 말초 혈관들이 없으면 이게 중심 정맥이라고 해서 이제 이 심장과 가까운 정맥혈을 수술실에서 라인을 잡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거는 또 여기 기본 감각에서도 중심정맥관 주사가 있더라고요. 중심정맥 주사라고 해서 6주차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팔다리? 그런데 혈관들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환자들을 지금 직접 본 것이 아니어서 제 얘기로만 들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임상 가시면 조금 더 잘 들어올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습니다. 1, 2주차에 비해서는요. 네, 그렇게 해서 게이지별로 숫자가 클수록 직경이 작아진다는 거 반드시 이 부분은 국시에도 나오니까요.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에는 현문사 책에서는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고 외국 사진을 많이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나라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주사 바늘을 이렇게 버릴 때 이 손상성 폐기물 박스가 있어요. 손상성 폐기물 박스. 네, 박스에다가 여기를 밀면은 바늘만 딱 분리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주사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게 인트라덜마에서 피내 주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피내, 피하 주사를 부위를 알아야 되겠죠. 그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피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동글동글 한데 이게 거의 주황색으로 돼 있어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귤
일단 껍질을 까요. 그리고 그 귤 알맹이가 있죠. 그 알맹이의 껍질을 깐 그 모양이 거의 피하 지방이랑 거의 유사해요. 의대에서는 그걸 해요. 해부를. 그러니까 뭐 개구리 해부도 하고요. 직접적인 이제 그렇게 기증한 환자, 이렇게 그걸 포르말린에 담궈 있던 그런 것들을 직접 해부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간호학과에서는 그 정도까지 해부 실습에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영상으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고, 실제적인 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야지 보는 건데, 뭐 환자들한테 이런 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은. 그래서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요즘에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은 그렇게 귤 모양처럼 돼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주사를 놓는 거예요. 피하 주사는요. 근데 지금 여기는 피내 주사잖아요. 그래서 피내 주사는 어디냐 하면 여기 피부 바로 밑에 진피층이에요. 진피층. 이 진피층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이 피내 아이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 바늘 보이시죠? 이게 1cc, 1cc 주사 바늘이고요. 1cc 시린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끝에는 1cc라고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나가 0.1이겠죠. 0.2cc, 0.3이라고 적혀 있겠죠. 손에 대해서 안 보여서 그런데, 그러면 여기 한 0.1cc 정도의 이 양을 지금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면이 위로 가게 해서 여기다가 하면은 이 용액이 확 퍼져요. 0.1cc만 해도 얘가 어느 정도 0.5cc, 5cm 정도, 0.5cm가 이렇게 퍼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뭐 페니실린, 뭐 페니실린 이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뭐 9시 뭐 12분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거든요. 아니면 9시 12분 PM 뭐 이렇게 해서 쓰고, 거의 15분 후에 이제 결과를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0.5cm이 뭐 1cm 이상 커져 있거나, 그러면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해서 이 페니실린 약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반응이 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양명 그리고 뭐 시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우리가 피내 주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게 그다음에 피하 주사였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시린지를 하면서 우리 인슐린 얘기를 했었죠. 인슐린. 그래서 인슐린 주사. 그럼 여기서 돌려서 이 부분을 이제 플랜지 내관을 이용한 이제 버튼이 있다고 했죠.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바늘이 피하 지방, 아까 피부층에서 이게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건 이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를 놓는 게 지금 얘는 SC 피하, 서브쿠타누스 피하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 하는 게 피내 주사, 피하 주사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주사기는 이렇고 피내 주사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것을 개념을 갖고 지금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린지는 뭔지, 니들은 뭔지, 그래서 시린지 설명은 드렸고 이제 니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요. 네, 5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늘은 앞에서 했던 바늘이고, 이 주사 바늘이 이제 한 개로 되어 있는 이 바늘에서 이게 프리필드 스테라이지 카틀리지는 뭐냐 하면 이제 이미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사 바늘 빈 주사기에 약을 채워서 환자한테 갔었잖아요. 아니면 펜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 이제 약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니들만 바꿨던 거고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 독감 예방 접종처럼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 카트리지 주사기 여기에다가 지금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사실은 이게 많이 보지는 못하고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시린지거든요. 아, 이런 주사기도 있구나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는 바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제 시린지는 했으니까 바늘 니들이에요. 니들. 그러면 아까 사진에서도 봤겠지만 이 바늘에 대한 것들이 이 사면이 있죠. 사면. 그리고 기둥. 이 쇠로 되는 기둥이 있고 여기 중심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린지에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냐 하면 무뎌지거나 손상된 바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팁이 무뎌지거나 손상된 바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의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스틸로 쇠로 된 게 재사용되는 바늘이 있기는 해요. 고가의 바늘. 뭐 수술실에서 쓰는 이런 스틸로 된 바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있는 그 바늘 끝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재멸균하기 전에 바늘 끝이 날카로운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동에서의 간호사들은 다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재사용해서 쓸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주사 바늘에는 앞에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사면의 경사 호는 길이, 사면의 경사, 뭐 그리고 길이, 그리고 기둥의 길이, 이 부분 길이, 그리고 기둥의 굵기, 네, 기둥의 굵기, 이 부분의 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런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항상 해요. 우리가 대면을 할 때. 그러면 이 시린지를 쓰는데 지금 100kg인 환자랑 그리고 40kg인 암 환자한테 피하 주사를 놓습니다. 피하 주사는 어딘지 약간 기억나시죠? 귤 알맹이 같은 그 피부 바로 밑에 층에다 놓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피하 주사를 뭐 이렇게 45도라든가 90도라든가 이렇게 찔러서 놓겠죠. 살이 많으니까, 피하 지방이 마르니까. 근데 피하 지방이 아예 거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주사 바늘을 준비해 가서 약을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늘을 가지고 가면 뭐 45도 각도를 하더라도 뼈에 닿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호사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비판적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유연하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임상에서 쓰여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게이지를 배웠었죠. 네. 게이지를 배웠는데 어때요? 크기가 숫자가 커질수록 직경이 작아진다고 했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숫자가 커질수록 직경도 작아지면서 또 바늘 길이도, 이 기둥 길이도 작아져요. 기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은 바늘을 준비해서 그 환자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45도라면은 뭐 30도라든가 15도 각도로 찌르면 그 피하 지방에다가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도 해서 케바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런 임상에서도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배운 거는 FM으로 배우고 거기서 조금 변형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경사, 기둥의 길이, 기둥의 굵기가 여기서 주사 바늘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외국에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손상성 폐기물 박스에서 바늘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외국은 이렇게 가로로 해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EBP에 해당하면은 그 실험 연구 결과에 보면은 우리 간호사의 78%가 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찔린 경험이 있다. 78%가. 그러면 엄청 경험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임상에 있을 때 인슐린 주사 놓으면서 많이 찔렸었거든요. 네, 그때는 어땠냐 하면 바늘 뚜껑을 다시 덮으라고 했어요. 저희 때 배우는 술기는. 근데 지금은 바늘 뚜껑을 덮게 안 하거든요. 그대로 버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손상성 폐기물에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트레이를 가져갔으면 바늘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트레이에다 놓고 그대로 와서 간호사실에서 바로 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늘이 에이즈 환자라든가 아니면 성병 환자라든가 이런 바늘에 찔리면 정말
좀 억울함도 많고 그렇겠죠. 그래서 간호사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사기, 바늘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기구들, 장비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찔렸다고 해도 100%가 다 그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혈액이 들어가 버리면, 에이즈 환자 혈액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진짜 좀 심각한 정도겠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한 백신 주사 맞고 피 검사하고, 저희 임상에 있을 때 또 후배가 성병 있는 그 환자 바늘에, 그것도 18게이지 큰 니들에다가 찔렸었거든요. 바로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 백신 맞고 또 15일 후에 또 한 달 후에 막 검사 진행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그런 매뉴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찔렸을 때 바로 보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습 나갔을 때도, 임상 실습 나갔을 때도 혹시나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반드시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도해주는 지도교원 있을 거 아니에요. 실습 지도 교수님이. 그러면 반드시 보고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